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오늘 컨텐츠의 요점이 뭔데?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의 요점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아이폰이 아직까지 하드웨어 퍼포먼스는 꽤 좋다 이거야. 안 그렇겠니? 생각을 좀 해봐봐.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게임 잘 돌아가면 좋은 거지 뭐. 게임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건데 뭐. 검은 사막 뭐 예쁘고 막 캐릭터들이 막 얼마나 좋아, 그죠? 좋지 뭐. 안녕하십니까, 정곰 세상 보기에 정곰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색다르죠? 좀 앵글을 좀 바꿔봤습니다. 본체에서 그 화이트 노이즈 하는 그 펜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지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트북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주제, 갤럭시 S9을 손에 넣은 지 만 2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폰과 대비되는 부분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대본을 다시 썼습니다. 원래 4장짜리 대본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장단점, 그리고 아이폰과 비교되는 것,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나쁜지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가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파트별로 3장씩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말을 막 늘려 쓰냐, 무슨 컨텐츠 돌려막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내용들이 꽤 많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느꼈던 소회들, 이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굳이 갤럭시 S9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잡지식도 때려박아서 들을만하게 이야기를 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밋밋한 것 같아서 하나하나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 이렇게 한번 재편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고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역시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발합니다. 구독도 누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외견상 성능입니다. 외모와 첫인상은 지난번 컨텐츠인 핸즈원에서 충분히 본 부분입니다. 이제 갤럭시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능이죠. 제가 뼛속까지 앱등이기 때문에 아이폰과의 비교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능에 대한 사용감은 그간 만져봤던 갤럭시 폰 중에선 단연 으뜸입니다. 진짜로요. 으뜸이에요. 근데 엑시노스 9810 칩과 더불어 6기가의 넉넉한 램 용량, 스토리지도 256기가라서 뭘 해도 뭘 찍어도 이 용량을 다 채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게임을 실황으로 녹화를 해도 엄청나게 많이 녹화를 할 수가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죽도록 찍어도 다 채우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퍼포먼스도 사실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떤 게임을 돌려도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 사양이기는 해요. 안드로이드 특유의 프레임 드랍이나 초고 사양 게임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로딩 시간도 그렇고, 버벅거림이나 딜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프레임 저하, 그리고 게임 진행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마치 PC 게임을 즐기는 듯한 느낌까지 선사를 해줬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일단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예 갤럭시에서 갤럭시 S 라인 계열을 쓰다가 갤럭시 S9으로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한 퍼포먼스의 발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노트의 하드웨어가 그렇게 뭐 썩 베스트하진 않았었다고도 볼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장족의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긱벤치 성능 2000점대의 그 칩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도 845 칩을 쓰고 있고, 그래서 최신의 어떤 하이엔드 퍼포먼스의 그 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굽니까? 뼛속까지 앱등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앱등입니다. 이거의 정체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문매를 두드려 맞았던 요게 USB 커넥터라고 돼 있죠? USB를 직접 꽂을 수 있는 단자네요. USB를. 이게 왜 들어있죠? 아니, 알았어. OTG인 거는 알았다고. 꼽아가지고 여기다 USB 껴가지고 하는 거. 나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느냐는 거였지, 내 말은. 이게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OTG인 건 알았어요. 어찌됐든, 네. 앱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폰 10을 쓰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좀 진짜 아쉽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할 테지만, 아이폰 10을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폰 10이 얼마나 극강의 하드웨어인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비교 영상이 있습니다.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500점가량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략 한 15% 정도 성능이 낮은 거예요. 뭐가요? 갤럭시 S9 플러스가요. 아니 뭐 그래도 쓰는데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는 노트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노트보다는 좀 작죠. 가로가 2960개의 픽셀이 있고
세로가 1440개의 픽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로, 가로 세로라고 하면 이걸 눕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가 이렇게, 세로가 이렇게.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2436 곱하기 1125. 그러니까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작은 사이즈의 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갤럭시의 발목을 잡는 포인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면에 뿌려줘야 될 정보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화소수를 계산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화소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갤럭시 S9 플러스의 경우에는 화소수가 426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200만 대예요. 지금 적어놓은 게 있는데 274만 화소의 개수의 화소가 화면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뿌려줘야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양의 데이터를 얘는 뿌려줘야 되거든요. 크기는 아이폰보다 갤럭시 S9 플러스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성능은 아이폰이 훨씬 더 좋죠. 갤럭시 S9 플러스보다 15% 더 좋습니다. 화면에 뿌려줘야 될 정보는 거의 한 40%나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뿌려줘야 될 정보는 15%는 더 많이 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삼성 이 칩이 미치는 거죠. 이 그 핵심 칩이 힘들어하는 거지. 과거 PSP라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이 게임기의 경우는 포켓 사이즈의 디바이스에서 엄청난 3D 그래픽이 돌아가는 혁신적인 게임기였습니다. 10년 전 등장한 게임기니까 하드웨어도 뭐 요즘 같지가 않았겠죠. 그 게임기에서 돌아갔던 게임들은 대다수 3D 게임이었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했습니다. 2D 게임도 많이 있었는데 그 2D 게임들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프레임수도 꽤 높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 화면 재생, 뭐 그 빈도수를 보였죠. 이유인즉슨 화면 해상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막상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안 나는데라고 하지만 요 기기를 켜보면 지금 충전기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못 켜는데 요걸 켜보면 도트가 눈에 보입니다. 도트 격자 이렇게 그물진 망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하나하나에 픽셀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폰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픽셀.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로 480픽셀, 세로 272픽셀입니다. PSP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3D 게임을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해도 뭐 작게 연산을 해도 되니까. 휴대폰 이야기하는데 웬 게임기냐 하겠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픽셀상으로 비교해보자면 사이즈가 이래요. 그만 좀 띵똥거릴래 너? 계속 방해해 너. 지금 갤럭시 최신 버전에 비하면 거의 35분의 1 사이즈입니다. 이런 패널 35개가 붙어 있어야 갤럭시 S9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달리 말해 화면이 넓어지면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많아서 그만큼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이 많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돌려본 두 기기에서의 검은 사막 커스터마이징 창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최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갤럭시는 최상위 옵션은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게임하다가 갤럭시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보면 좀 끊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냥 갤럭시 S9 플러스에서 게임이 구동되는 것을 처음 본 상태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와 꽤 잘 돌아가는데 괜찮아, 로딩도 빠르고 로딩 개빨라 뭐 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화려한 게임이 끊김없이 돌아가다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상의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돌아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이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픽셀의 그래픽을 돌리면서도 최상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구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상 거의 2배에 달하는 넓이에다가 구동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느려지고 프레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상위 옵션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갤럭시 S9 플러스 굉장히 좋은 휴대폰입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단점을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역대급 기기다라는 찬사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제가 실제로 써봐도 편의성이나 성능 면에서 딱히 꼬집을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운되거나 통화가 끊기거나 성능이 저하되거나 always on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빨리 죽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확실히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 폰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존하는 최고 그래픽 사양의 게임조차도 풀옵션으로 돌릴 수 없는 폰의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아이폰 6와 갤럭시 S6를 중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카메라 부분에 좀 손상된 게 있어서 그냥 매장에 감정받고 팔았어요. 뭐 요런 거 빠지면 얼마에 쳐주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팔았죠. 뭐 중고로 팔기가 좀 그래가지고. 만약에 두 기기가 최상의 상태였다면 아이폰은 14만 원, 갤럭시 S6는 9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이 6개월 정도 먼저 출시된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좋죠. 중고시장에서의 가격은 사실 그 기기의 인지도보다도 가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믿을만하니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갤럭시가 성능 면에서 아이폰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결론입니다. 머리 좋다고 세계 정복 그만 좀 자식아. 결론입니다. 머리 좋다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세상이 불공평해? 그래요? 다 그랬어요.
갤럭시는 충분히 머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최고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드웨어 잘 만드는 기업이니까 언젠가는 애플의 기술력을 뛰어넘어 주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 예고. 첫 시간부터 갤럭시 S9 가지고 깠는데 이렇게 까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진짜로. 나 투폰 쓸지도 몰라요 진짜. 미치겠네 이거.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바이.